안녕하세요, 강함석입니다. 오늘 NBA 이제 확정본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평소보다 좀 일찍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 대 피닉스.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피닉스 승, 피닉스 3.5 마인승까지 보는데, 당연히 안 빠져도 보긴 봐요. 안 빠져도 보긴 보는데 당연히 빠지면 더 좋게 보겠죠. 일반승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해줄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제가 보고요. 충분히 해줄 걸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마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빠지면 가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피승 피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빠지면, 저 이렇게 보통 누구누구 뭐 GTD 누구 빠지면 이런 식으로 뭐 적어 드리는데, 안 빠져도 봅니다. 안 빠져도 봐서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빠지면 더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시카고다 올랜도 대 시카고.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도 크게 변함은 없어요. 다만 이제 코넨서니가 빠지게 됐습니다. 올랜도가.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가 당연히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무난하게 좀 잡을만 해 보이고요. 해외는 기준점이 지금 9.5까지 올랐어요. 9.5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지난번이랑 같은 고민인데, 지난번에 똑같네요. 저는 시카고 9.5 마이는 죽어도 못 가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근데 이거 올랜도 프렌도, 저번에 근데 휴스턴 프렌도 마찬가지 느낌이긴 했거든요. 머리가 좀 아픈데 일단 기준점이 바뀔 것 같아요. 코넨서니가 빠졌기 때문에 국내도 제가 볼 때 최소 8.5, 좀 높게 준다면 9.5, 더 떨어지면 10.5까지, 아마 9.5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패스를 하고요. 212.5 기준 언더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초안이랑 똑같이. 시마는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저거. 미네소타. 이 경기도 여전히 비슷해요. 플럼리가 지금 GTD에 떠 있고, 플럼리가 빠지면은 사실 샬럿에서 플럼리가 중요한 선수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나오면은 아마 플럼리가 빠지게 되면 아마 샬럿이 스몰 라인업 좀 가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타운스를 못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얘가 뭐 출전 여부가 상당히 애매한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전히 미네소타 역배 승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GTD 자원, 그러니까 플럼이랑 미네소타 쪽에 이제 오코기, 얘네 둘 다 나오면은 주력감은 아니라고 봐요. 주력감은 아니고 뭐 부주력이 조금 애매한 정도고, 고배당은 충분히 찍혀볼 만한 정도로 보는데, 프롬리가 빠지면은 부주력 정도는 충분, 이런 정도 사이즈로 보입니다. 프롬리 빠지고 오콕이 나오면 부주력 정도는 충분해 보여요. 어쨌든 오콕이 나오면은 오콕이가 뭐 선발로 들어가고 비즐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뎁스면에서 분명히 두꺼워지는 건 맞으니까. 또 이제 수비 하나는 오콕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샬럿 같은 경우 백코트나 아니면 뭐 고든 헤이워드나 마일스 브리지스가 지난 경기 부진했다고 하나, 어쨌든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거기가 나와서 선발로 뛰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느낌입니다. 이거 제가 오바를 봤었는데 균점의 해외가 225.5가 됐어요. 이거는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사실 221.5 정도는요, 미누 샬럿이 미네소타의 이제 인사이드를 막기 힘들고, 미네소타가 베벌리가 빠졌기 때문에 수비 그간 좋았던 수비 조직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221.5는 오바를 찍을 만해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뭐 베버리가 빠졌어도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좋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221.5 정도는 오바를 낼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5.5는 제 생각에는 무슨 느낌이냐, 확실히 베벌리 빠지고 수비가 안 된다 라는 느낌이어야 찍을 수 있는 기준점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봐야 알지. 그건 너무 괜찮아. 뭐 베벌리가 뭐 백코트 수비를 혼자 했던 것도 아니고 디안젤로 러셀도 자체가 그냥 수비력이 좋아진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 떨어지지는 제가 볼 때 않을 것 같아서 225.5를 주면 언더를 봅니다. 221.5인데 지금 225.5 주면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습니다. 5만원 뭐 찍어볼만 한 것 같았는데 언더는 안 갑니다. 인디애나 대 토론토인데 토론토는 이거 GTD 선수들 상당히 중요해요. 와타나베도 지난 경기였나? 복귀해가지고 상당히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일본 놈.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로 저는 이 경기 오바를 봐요. 211.5 기준 211일 211.5 기준 오바를 보는데 해외는 209까지 떨어졌어요. 209.5로 지금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거 해외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인디애나가 샬럿의 인사이드를 좀 파는데,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진이 인디애나의 프론트 코트진을 고전한다고 좀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인사이드적으로 쉽게 득점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뭐 3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인디애나가 좋지는 않잖아요. 찬스는 많이 만들지만 많이 못 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는 뭐 언더 쪽에 그래도 몰리는 것 같은데 저는 오바 봅니다. 저는 여전히 기준 좀 내려가면 오히려 좋단 마인드예요. 제 생각에는 오바 보고요. 그리고 이거 승패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는 어제 초안 영상에서는 토론토 프렌 쪽을 봤는데 인디애나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3.5 토론토 프렌이랑 인디애나 일반승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일반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인디애나가 분명히 저는 그래도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를 봤을 때는 발전의 여지가 분명히 많이 보여요. 3점만 좀 어떻게 좀 오픈만 좀 넣어주면은 오픈만 진짜 좀만 더 넣어주면은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팀이다 하는 걸 봤을 때 지난 레이커스 전에 오픈이 너무 안 들어갔던 것도 있고 그럼에도 이제 112점 가까이 뽑았잖아요. 연장 제외하고 마지막에 이제 레이커스 콜 원정 콜이 들어갔던 부분까지 뭐 보상 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인디애나 승적 보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승호 보겠습니다. 마이는 안 봅니다. 5번째 경기 OKC 대 워싱턴. 일단은 스가가 GTD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뭐 잠시만요. 해외 뭐 핸디캡 기준점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7 정도?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OKC 프렘 봅니다. 뭐 길저스가 나오든 말든 프렌을 봐요. 길저스 같은 경우 어쨌든 제 기억에는 부상 아웃되기 전에 야투가 엄청 안 좋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던져줄지 또 모르기 때문에 없어도 뭐 조시기디나 뭐 루겐츠 돌트 데리스 베이즐리 뭐 이런 선수들 충분히 다 잘해주고 있었다. 워싱턴은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정배를 찍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몇몇 선수들의 야투에 대한 좀 반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연속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확실히 좀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좀 찍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주력감은 아닙니다. 6번째 경기 멤피스 대 애틀란타. 제가 이 경기 제 기억엔 아마 오버를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생각은 똑같아요. 이 두 선수가 뭐 멜튼이 나와도 좋고 GTD에 걸린 선수들이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많이 날수록 좋은데 뭐 멜트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뭐 트레이 형이나 보그다노비치는 나오면 나올수록 오바의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높아진다. 오바를 보고요. 출전 시 더 좋음. 이 정도로 적어드리고 역시 저는 애틀란타 승 봅니다. 애틀란타 승, 애틀란타 그냥 역배승. 역배승.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트레이형 보그다노비치 나오면 정배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애틀란타 쪽을 보고 바뀌어도 핸디캡이 2.5 줄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뭐 1.5 주든가 바뀌어도 뭐 애틀란타 핸디캡 이렇게 보는데 불안한 점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도깨비예요. 이 새끼들 도깨비입니다. 멤피스. 이거 딜런 브룩스랑 멜튼 없이 유타 잡는 거 봐요. 물론 유타 그때 미첼이 시원하게 지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첼이 지린다 하더라도 유타가 원정이었죠 그때. 어쨌든 간에 유타를 잡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도깨비 기질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애틀란타가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입니다. 차라리 저는 나오게 된다면 오바 쪽을 이거보다는 좀 오바 쪽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샌안토니오 역배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벤치에 데빈 바슬이 빠지게 됐고요. 맥더머시 또 빠졌어요. 이러면은 샌안 못 봅니다. 이러면요 일단 벤치가 약해졌고 맥더머까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로버트 윌리엄스 3세랑 조시 리차드슨이 빠졌다 하더라도 보스턴의 벤치에는 데니스 슈러더가 있어요. 슈러더 같은 경우가 물론 지난 시즌 레이커스전과 비슷한 모습이 뭐 있으나 마나한 한 선수라고 제가 볼 텐데 보스턴 와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훨씬 좋아진 모습이고 어쨌든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있는데 이런 공백이 있다면 이건 저는 당연히 보스턴 보는 게 맞다 생각해요. 쟤네 둘이 나왔을 땐 저는 세난 보는데 저 벤치들 보스턴 벤치들이랑 이제 로버트 윌리엄 3세 조시 리차드슨 벤치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뭐 세난 보는 게 맞은데 세난 데빈 바스라고 이제 맥도모 빠지면은 이건 보스턴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스턴 마인까지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찍을 바엔 이거 찍는다는 마인드예요. 왜냐면 보스턴이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터지는 그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점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스턴 이긴다면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게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덴버 대 미러키. 미러키 2.5 마인 그냥 그대로 봅니다. 사실 이거 배당을 왜 이렇게 주는지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배당을 이렇게 줬지? 오즈들의 생각을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애틀란타 경기도 그랬었고 아니 요즘 오즈들이 좀 핸디캡을 이상하게 줘서 제가 혼동이 와요 진짜. 지난번에 시카고도 이거 왜 이렇게 핸디캡이 넣지 막 제가 그랬었고 오늘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 뭐 몇몇 경기들에서 그랬었는데 이것도 저는 이거 2.5가 맞나요 이게? 미러키가 지금? 제 생각에 지금 NBA에서 제일 믿을 만한 팀 두 팀 꼽으라면 미러키랑 저는 골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러키거든요. 지금 미러키도 이제 한 4경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그 미들턴 복귀하고 이제 한두 경기 치른 이후부터 확실히 좀 믿을 만한 팀이 된 상황에서 지금 덴버를 뭘 믿고 지금 뭐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벤치에 도지어도 빠지고 하이랜드 제가 볼 때 빠질 것 같고 요키시도 출전 여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2점으로 준 게 이게 우주들이 쥐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좋지?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낚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이거 그냥 배터들 쫄게 하려고 낚시 배당 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5는 줬어야 돼요. 진짜로 5.5 5.5 줘도 저는 밀마 봤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5.5 줬어도 너무 조금 져가지고 쫄리는 부분이 있지만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주력감이에요. 이거 엄청 좋아 보여요.
유타 대 뉴올리언스. 디본테 그레엄이 드디어 돌아왔고, 로이스 오닐이 지금 GTD에 떠 있는 상황에서 오닐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인사이드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해질 수 있겠고,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비벼볼 만한 사이즈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봅니다. 유타 일반승 안 보고 뉴올리언스 프렘만 볼게요. 프렘을 보는데 이거 해외 기준점이 유타 기준 이제 13.5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13.5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경기가 11시 경기잖아요. 배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 저는 최소 무주력감이라고 봅니다. 주력으로 찍어도 뭐 충분히 갈만한 이 정도 사이즈. 이거면은 뭐 더 좋고 최소 부주력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탱이 갔다. 마탱이 갔어요 이제. 마탱이 갔고, 충분히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도 유타가 엄청 강하긴 하지만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분명 고려하고 오늘까지 혹시나 빠져준다면은 요리 충분히 11점, 10점, 뭐 두 자릿수 프렌 정도는 충분히 해줄 만한 사이즈라고 저는 봐요. 여전히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골마웃 봅니다. 이게 근데 기준점이 뭐 언어바만 조금 올랐어요. 한 2점 해외 같은 경우. 근데 그 정도도 크게 상관없이 골마웃 봅니다. 골마웃 보고 다 괜찮아 보여요. 골마든 오비든 다 괜찮아 보인다. 다 갈만해 보여요. 데미안리가 참 빠졌어요. 제가 너무 설렁설렁 대충 넘어가려고 넘어갈라 했는데 데미안리가 참 빠졌습니다. 이 부분 뭐 말씀 안 드렸어요. 데미안리가 빠졌고, 앤서니 사이먼스 GTD, 코디젤러 GTD, 포틀랜드 벤치 쪽에 가뜩이나 이거 벤치 싸움에서 데미안리가 빠졌다고는 하나 요즘 들어서는 딱히 그렇게 데미안리보단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초반에 야투감이 많이 죽은 데미안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포틀랜드 쪽에 벤치도 GTD가 떠있고 빠지게 된다면 이거 벤치 싸움에서 포틀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릴맥이 다 터져봤자 제가 볼 땐 벤치에서 안 됩니다. 음, 결국에 벤치에서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봤습니다. 진짜 근데 둘 다 좋아 보여. 골마든 오바든 선택해서 가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경기 LA 레이커스 대 세크라멘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오바를 보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해외 기준점이 몇인 줄 아세요? 229.5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쪽은 르브론 나오면 레이커스 승을 보고요. 근데 사실 배당 대비 메리트는 사실 별로 없어요. 차라리 시카고가 더 좋아 보여요. 배당 대비 메리트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같은 1.2대잖아요. 그죠? 차라리 배당 대비 메리트 같은 경우는 같은 비슷한 배당에서는 시카고가 더 좋아 보인다. 어쨌든 르브론 나오면 레이커스 승 보고요. 르브론이 빠지거나 뭐 반즈나 리션 홈즈 나오면은 세플 봅니다. 세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버까지도 볼라 했는데 기준점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229.5는 지금 NBA에서는 좀 참아오지 있겠다.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안 갈 것 같은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커스는 냄새가 너무 납니다. 냄새가 너무 나. 주장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심판 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난 인디애나전이나 몇몇 경기들을 보고 나서 좀 르브론 징계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사무국이 르브론이랑 이제 디트로이트의 스토트를 같이 징계를 줬잖아요. 스토트 2경기, 르브론 1경기. 그 이후에 심판 콜이 인디애나전에서 너무 좀 레이커스 쪽으로 좀 쏠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어쨌든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제 사무국이 르브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당분간 레이커스 경기는 좀 피할 생각입니다. 몇 경기라도 저는.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네, 제가 본 NBA 한 경기 여기까지고 한번 쭉 볼까요? 뭐 일찍 올렸기도 했겠다. 영상 길이가 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느슨하게 잡아도 되니까 쭉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경기 있죠. 이 경기랑 그나마 꼽으면 인디애나, 워싱턴 경기. 그 랄 경기는 제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거랑 요 네 경기는 사실 주력으로 찍기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경기고, 나머지는 다 찍을만 해 보여요. 나머지는 선택이다. 이거 골마업 괜찮아 보이고, 이거 뉴플 괜찮아 보이고, 이거 밀마는 너무 좋아 보여서 좀 탈일 정도로 좋아 보이고, 보스턴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뭐 오바, 아니면 뭐 오바 좋아 보이고, 애틀란타 쪽도 저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이것도 저는 언더나 시카고 승 좋아 보입니다. 뭐 아니면 올풀도 좋아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풀도 괜찮아 보여요. 얘도 핑스 좋아 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들을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경기다. 결국에 좀 어떻게 배팅을 하냐인데, 하던 대로 정배 마인을 좀 찍거나 하냐, 아니면은 지난번 NBA에서 얻었던 교훈을 바탕으로 뭐 요런 거를 건드려 보냐인데,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팅 안 하고 좀 지켜볼까 하는 마음도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그냥 돈을 안 걸고 딱 사이즈를 보면은 좀 더 나무보단 숲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배팅을 하지 말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판을 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그냥 뭐 변수 없이 찍으려면은 제가 볼 때 골스 경기 건드는 게 맞아요. 다른 경기들은 최근에 어쨌든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골스만 좀 계속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경기들 같은 경우 이제 판의 흔들림을 어느 쪽으로 이제 기세가 기우느냐 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이제 개의치 않고 나는 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찍으실 분들은 골마 그냥 신앙이잖아요 최근에. 특히나 원정 포트를 바보인 거 맞고, 어, 벤치 자원까지 GTD 떠 있고,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골만 안 찍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저는 승부사기 때문에,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근데 좀 나는 좀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무난한 걸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골스 경기를 제가 볼 땐 추천드립니다. 골마나 뭐 오바나 이런 쪽으로요.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GTD 뭐 관련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